자, 명절 연휴죠.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깃집이 중국 손님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피해인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범한 식당 내부의 모습인데요. 한 여성이 태연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바닥에 침을 뱉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이어서 들어오는 여성의 손에도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과 함께 떡하니 담배값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요. 맞은편에 앉은 남성도 손에 담배가 지금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황당한데요. 우리나라 식당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 정말 2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자, 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행동인가 싶은데 저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살펴봤더니 화장실 내부에 변기가 파손이 되고 오물, 그러니까 소변을 바깥에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변기 봉변을 바깥에 봐서 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석 당일이었죠. 6일 새벽 밤 12시까지 고깃집을 운영하던 이 식당 주인이 하소연한 내용인데요. 중국인 손님 7명이 와서 실내에서 저렇게 보신 것처럼 떡하니 흡연을 했고 제지를 해도 말리지를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까지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마저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주인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렇게 실내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아하. 주인 입장에서 이거를 방치했다고 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어이구야. 부과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는데 손님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네. 심지어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화장실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명절에 좀 열심히 좀 운영해보겠다고 나온 주인이 그 새벽에 바닥 청소를 다 혼자 물로 청소를 했다는 아이고. 거예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런 추태가 중국 전체 이미지까지 나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요, 행여나 중국 관광객이 아닐지도 몰라서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혹, 자주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추태,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었죠. 최근에 전 세계 유명 관광지가요, 중국이 최대 명절을 맞이하면 영락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대 명절이면 전 세계 관광지가 북적북적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섬마을도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최대 명절이면 전 세계 관광지가 북적인다고요? 중국인들로? 중국인들이 워낙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이잖아요. 14억 중국 인구들이 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 유럽 작은 섬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유명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평소에 발생하기 어려웠던 교통체증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노르웨이 북부 로포텐 제도라는 곳인데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현지의 중국 음식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고 마치 중국 현지인 것처럼 중국어가 가득할 정도였다고 아하. 합니다. 사실 중국이요. 국경절,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기념일과 중추절이 지금 연결이 돼서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엄청난 황금 연휴를 맞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황금 연휴 기간인데 네. 중국인들도 이렇게 긴 황금 연휴를 맞다 보니까 아하. 전 세계로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유커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서 정말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 현지 매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국인들이 휴가 맞았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됐다라고 아하.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호주 시드니에서는요. 고래 관측선이 유명한 관광 코스인데 여기서 현지인이 배 선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고래 관측하는 관광 배가 있는데 유람선 관광선인데 선장 한 명만 현지인이고 전부 다
중국인이었다고요? 현지에서 현지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하. 선장만 현지인이고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고래 관측선에 탑승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서는 사진 찍을 자리도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태평양 팔라우 블루홀에서는요. 해수면 아래가 중국인들로 가득한 영상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중국인반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중국 관광객들의 시민 의식도 높다면 나라의 격도 올라갈 텐데 말입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아마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연휴를 맞아서 대이동을 하면서요.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도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중국 사람들이 다툼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몸싸움을 벌이고 손찌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그러니까 서로 충전하겠다고 저러고 지금 몸싸움을 벌이는 건데 사실 인구도 많지만 인구가 많은 만큼 전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서 줄을 늘어서서 저렇게 서로 충전하려고 싸우는 게 벌어진다고요? 중국이요.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마찬가지로 충전소 보급률도 2023년에 이미 전 세계 1위였어요. 그렇지만 그때 보급률이 220만 개 충전소였는데 중국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전기차는 무려 3,700만 대 수준입니다. 3,700만 대요. 엄청난 보급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의 이 설치량이 이 전기차 대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중추절 맞아서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까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30분 이상 차지했을 때 1위안씩 1분당 1위안씩 벌금도 매긴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충전하겠다고 저렇게 자리를 다투는 모습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줄을 서서 차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